네, 반갑습니다. 한국 포럼의 그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I 시대 교육입니다. AI 시대 교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과 또 최근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AI 시대, 뭐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화두를 처음 이제 꺼낸 것이 아마 2016년 다보스 포럼에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난 다음에 다보스 포럼이 이제 영어로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근데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이 바로 이제 런던에서 이제 백투백으로 열리는데요.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그 유엔 교육 특사인 그 전 영국 수상이죠. 이제 고던 브라운이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을 창립을 하고 거기 커미셔너들이 이제 그 구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커미셔너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커미셔너 회의를 런던에서 했었는데 바로 이제 다보스 포럼을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이 된 그 세션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정말 그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이제 글로벌 사회 과학기술 또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하는 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변화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뭐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1세기 아이들을 19세기 교육 모델로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은 어디에나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AI 시대에 새로운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모색하는 그런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그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체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2016년부터는 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정말 새로운 AI 시대 교육 모델을 계속 그 혁신가들, 뭐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렇게 모색을 해오다가 애리조나 주립대학, 애리조나 그 ASU죠,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추구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수학 과목인데 소위 이제 AI 코스웨어죠. 코스웨어라는 거는 이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코스웨어라고 합니다. 그 AI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수학을 이제 개별화 수학 수업을 하는데 애리조나 주는 정말 학력이 낮은, 미국에서 가장 학력이 낮은 주거든요. 근데 그 정말 수학에 제대로 준비 안 된 아이들을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다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새로운 모델로 한번 글로벌 교육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그 교육을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제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그걸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 우루과이 이런 이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제 했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돼서 뭐 그때 ASU 팀하고 뭐 에듀케이션 커미션 팀 또 영국의 그 DP들하고 해서 이제 원조부의 팀들이 같이 다 이제 함께 팀을 만들어서 베트남의 몇 개 학교를 실험을 했었는데요. AI 코스웨어를 가지고 새로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너무 이게 성공적이라서 제가 마지막 시연을 할 때 그 한국의 그 대구시의 이제 장학사님들, 교장 선생님들 몇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 정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수학 선생님 하시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자기가 평생 동안 수학을 가르치면서 교실에서의 그 강의 중심 수업은 결국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한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이런 AI 코스웨어를 가지고 하는 수업에서 완벽하게 개별화 수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정말 자기 꿈이 실현되는 그런 새로운 수업을 보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걸 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교육부 장관에 임명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2022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AI 시대의 그 화두가 던져졌던 2016년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6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과감한 변화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거는 과연 학부모님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딱 그때 이제 이 챗GPT가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6년에 사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도래 이런 담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 클라우스 시합 같은 뭐 이렇게 이 리더들이 이야기한 뭐 내용도 물론 임팩트가 있었지만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거는 알파고였거든요.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완전히 제압을 하면서 야, 이게 AI 시대가 왔구나 하는 걸 우리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2022년에 챗GPT 열풍이 결국 한국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과감한 시도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여론으로 이렇게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퍼스트 무버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지금 그 여성분은 혹시 이제 알아차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경제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지론은 이제 100년, 20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사를 분석하시니까 좋은 인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킬 바이어스 테크놀로지 체인지고요. 이게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한 100년, 200년의 경제 발전을 돌이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 책 제목이거든요.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그런 이제 변화 속도에 달려 있다. 교육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거나 더 빨리 가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또 소득도 훨씬 더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이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게 되면 경제 성장도 느려지고 소득 불균형도 높아진다는 인사이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100년, 200년의 경제 발전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한국에도 저는 잘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 또 민주화를 이루어낸 배경은 교육에 투자에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해방되고 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교육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리더였습니다. 초중등 기초교육, 중학교까지의 9년간의 기초교육을 한 세대 만에 다 이루어낸 나라는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했거든요. 그런 교육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변화야말로 그런 기술의 변화에 정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리어 앤 패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쭉 100년 이상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가정의 구조가 바뀌고 하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더 좀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0.65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지금 초등학생 수가 566만에서 26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지역은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 지금 228개 시군구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교육에서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회적인 도전, 디지털 충격,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교육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늘봄이라든가 유보통합,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페어런트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로 가는 것은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 대응이 되겠고요. 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안팎에 지금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또 글로컬이나 라이즈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쓰겠는데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학생이 이제 배우는 내용이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챗GPT가 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적인 학습자가 돼야 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 기반의 새로운 창의성, 인성을 갖춘 이제 인재가 양성이 돼야 되고요. 교사의 역할도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이제는 학습 디자이너로서 학생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디자인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진도를 빼 나가는 교사는 이제 과거의 교사이고 완전히 다른 교사가 필요한 거죠. 수업은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리스 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운전사가 없는 자동차 시대죠. 이제는 수업에는 강의가 없는 수업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뭐 거꾸로 학습이라든가 뭐 또 IB식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교사가 강단에서 포디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가 완전히 역할을 바뀌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사들에게 설명을 할 때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갑자기 영어로 좀 가르쳐 보라 하는 것만큼 교사들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물론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게 구성이 되겠지만 디자인이 되겠지만 여전히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 축에는 교사, 한쪽 축에는 이제 AI가 있는 그런 새로운 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실을 상상하면 바로 이제 멀지 않아서 내년부터 영어, 수학, 코딩 세 과목은 이제 그런 새로운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연결시켜서 불러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학생들마다 다 개별화된 맞춤형 지식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실은 교사는 한 명이고 보조교사가 학생 수만큼 있습니다. 학생이 30명이면 30명의 보조교사가 있는 교실이 되는 거고 그 보조교사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 AI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에듀케이션 커미션에 있을 때 이걸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이터치는 교사들의 그런 이제 감성적이고 사회 정서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한 새로운 역할. 그다음에 이제 하이텍은 지식 전달은 AI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대한민국이 처음 시도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클래스룸 레볼루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이제 5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로 시작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죠. 세 번째는 학교가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이제 지식 전달만 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의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저변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거죠.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의 시민은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창의성, 인성도 중요하고 또 디지털 기술을 정말 인류의 맞게 복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민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도와주는 이제 새로운 교실을 만드는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에듀텍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이제 2022년에 선언이 되고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열심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날밤들 세우고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 팀은 기존의 종이 출판사들이 아니고 그 종이 출판사와 AI 기업들이 이제 하나의 팀이 돼서 AI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수학, 영어, 정보 교과 또 특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국어 교과 이렇게 4과목이 시작이 되고 2026년, 8년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 다 확대가 돼서 2027년까지 3년 동안 이제 그 거의 전 과목을 다 커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됩니다. 내년에 당장 초 3,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들은 이 3과목의 특수교육 국어까지 합치면 4과목이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 역량 강화인데요. 아이들에게 강의가 없는 이제 수업을 하도록 교사들을 트레이닝하려면 교사 연수도 당연히 강의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작하는 교사 연수는 이번에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거의 5천억에 달하는 그 역대급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교사 연수가 시작되는데요. 이 교사 연수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강의 중심이 아니고 워크숍 또 지금 이제 최근에 활발한 이제 교사들의 그 수업 공동체, 수업 연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연구 모임이나 동아리 등에서 그 연구 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연수 그 큰 프레임워크를 모듈화 해가지고 각자 이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디지털 배지 같은 걸 통해서 그 온라인에서 아니면 뭐 그 활동을 할 때 디지털 배지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교가 변화되는 건데요. 디지털 선도 학교, 뭐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들 역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학습 공동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교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32만 정도를 생각합니다. 새로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교과목 교사들을 다 합치면 한 32만 되는데요. 그 32만 중에서 한 3.4만 명 정도를 이 활용에 굉장히 능숙한 선도 교사로 양성을 하고요. 또 학교들도 한 15,000개 학교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을 선도 학교로 지정을 해서 일단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도 모델을 먼저 좀 지원을 하고 전파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은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의 이제 그 시민의 그 역량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뭐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독립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시민 교육이 시작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지털 교육 규범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인가요? 해서 이제 디지털 시대의 그런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대한민국이 선도해서 지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 분야별로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디지털 규범을 각 부처들이 이제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가장 먼저 이제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고 그 모든 그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규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일반적인 규범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에듀텍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교육이 이번 통계에서 27조까지 올라간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그동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육과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공교육의 대체제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부작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AI 시대에 그런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결국 이제 그 AI 디지털 기술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AI 디지털 기업들이 B2C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그걸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그 공교육을 강화하는 기술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사교육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새로운 파트너로 대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한국의 교육 산업이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산업이 그냥 국내에서만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의 다양한 그런 민간의 교육 산업 활동들은 공교육과의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오히려 이제 그냥 직접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에듀텍이 공교육의 파트너로서 그 새로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큰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래스룸 레볼루션 프레임워크를 글로벌하게 제시를 하고 이게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합니다. 한국이 주도가 돼서 이 새로운 교육의 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가장 먼저 그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규범을 만들어 가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100년, 20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교실 혁명을 한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고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K-AI 시대를 연다는 그 주제에 저는 최근에 교육부가 시도하는 교실혁명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